니체가 했던 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인 코난 오브라이언은 그 말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지만 그 시련이 거의 날 죽일 뻔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자, 오늘은 성우 준비를 위해서 상경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성우 지망생과 상경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성우 학원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주변 분들이 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상경을 많이 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나도 상경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하셨을 텐데요. 저 또한 성우의 꿈을 위해서 상경을 한 지망생 중에 한 명이니까요. 아직 학원에 다니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본격적으로 성우를 준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성우 지망생들은 왜 상경을 하지? 이제 그런 궁금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보통 방송국들이 서울에 다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녹음을 하는 성우님들도 자연스럽게 서울에 밀집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우님들이 많은 서울에 성우학원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지방에 성우학원이 있거나 혹은 분점이 지방에 있는 학원들도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 수 자체가 굉장히 희박하고 하다 보니까요. 대다수의 지망생분들이 이제 제대로 성우를 준비하고자 마음먹을 때 이제 학원과 가까운 서울로 상경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전에도 제가 성우 지망생 상경 꿀팁이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상경에 관련된 전반적인 비용이라든지 혹은 위치가 어디가 좋을지 혹은 팁들 이런 것들은 그 영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게 링크를 띄워 놓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상경을 해서 2년째 서울에 살고 있는 저의 입장을 밝히면서 상경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점 첫 번째, 정말 열심히 하게 됩니다. 상경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 제쳐두고 서울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친구들, 부모님 혹은 편한 동네를 다 버리고 올라오는 것인 만큼 주변 환경이 굉장히 낯설어지고 새로워지는 거니까요. 사실 그만한 리프레시가 없죠.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 나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가 이거 하려고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의지를 한번 세게 잡게 됩니다. 서울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이 특별하게 부유하지 않다면 자신의 생활비라든지 방값을 다 제가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꼬박꼬박 매일매일 힘들게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자취에 들어가는 돈을 계산했을 때 주 5일 8시간씩 일을 해야 생활비라든지 학원비, 방값 등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사실상 그냥 풀타임 잡을 그냥 하나 하는 거거든요. 직장인들이랑 동일하게 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힘들게 일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게 뭐 때문이지? 그러면 잠시 뒤에 바로 대답이 떠오를 거예요. 맞아. 성우 되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 거였지? 하면서 의지를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붙잡을 수 있어요. 이게 사실상 상경의 70% 정도는 먹고 가는 장점인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나약합니다. 유혹과 편의성, 이런 본능적인 것들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집을 불태우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내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잡아주는 환경을 서울에 올라감으로써 제공을 하는 거죠. 공부할 때 휴대폰 옆에 두고 하면 집중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서울에 올라오면은 친구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공부에 집중하기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할 게 없으면 연습을 했거든요. 학원에 그냥 가요. 수업이 아니어도 그냥 가는데
가서 책을 읽던지 뭘 하던지 일단 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할 게 없어요. 휴대폰이 없는 상태에서 교과서만 지금 딸랑 책상 앞에 있다. 그러면은 심심해서라도 한번 교과서를 더 읽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이죠. 내가 유혹에 넘어갈 만한 요소가 많이 줄어든다. 이제 그게 또 상경의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점입니다.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주말반으로 학원을 다녔었어요. 한 3년 정도 그렇게 다녔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비유를 해드릴 수 있는데, 주말반 학원을 다니면은 교회 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학원에 가서 회개를 하고 와요.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남들보다 이런 게 부족하네. 선생님도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으니까 내가 다음 주까지는 꼭 고쳐서 와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6일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가 돼서 또 학원에 가서 또 회개를 하는 거죠. 죄책감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꼭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또 안 합니다. 이게 무한 반복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원 때문에 잠깐 서울에 올라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왜냐면 이 학원 말고 본인 일상도 사실 보내기가 바쁘거든요. 할 게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연습을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서울에 살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자체가 다 바뀌어버리니까 위기감이 계속 와요. 놀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놀고 있을 거면 그냥 고향 땅에 내려가서 부귀영화 누리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기감을 계속 맛볼 수 있다. 세 번째 장점입니다. 학원에 간다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학원에 가는 것 자체가 사실 지방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왕복거리가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제가 경기도 평택에 살았었는데 서울에 올라오려면 1시간 반이 걸려요. 왕복이면 3시간이죠. 저는 그나마 경기도니까 이 정도밖에 안 걸리지만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면 또 얼마나 더 오래 걸리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력을 좀 갉아먹는 그런 게 되기도 해서 주 1회까지는 어찌저찌 참고 할 수 있는데, 주 2회를 이걸 해라 하면은 사실 힘든 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학원에 가는 행위 자체가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살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집에서 학원까지 환승을 안 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넉넉 잡아도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러면 마음가짐 자체가 상당히 가벼워지죠. 부담 없이 학원에 갈 수 있게 되고, 또 본인이 희망한다면 주 2회까지 수업을 들어도, 심지어는 일이 끝나고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와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이게 굉장한 장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집에서 연습하는 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학원에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내가 캐치를 하고 있다면 내가 그 시간대에 학원에 가서 집중해서 연습을 하고 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이제 상경의 장점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꼽고요. 이제 자잘한 장점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럼 이제 단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단점이 뭐가 있느냐? 이거 3개 빼고 다 단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돈이 많이 듭니다. 학원비가 주 1회 수업을 들으면 보통 평균적으로 28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학원별로 천차만별이겠지만요. 만약에 주 2회 수업을 들으면 이제 고정적으로 40만 원 정도의 수업료가 발생됩니다. 이제 상경을 하시게 되면은 보통 월세로 살게 되실 텐데, 이제 평균적으로 45만 원 정도를 저는 평균 값으로 보거든요. 근데 관리비를 포함하면 거의 50만 원 정도는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거고요. 식사도 해야 되고 교통비도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주 5일에 8시간씩 일을 해야 얼추 타산이 맞아요. 주 5일 8시간 일하는 거 숫자로만 생각을 해보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직접 해보면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중간에 점심시간 있으면 점심 먹고 저녁 6시에 퇴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잠을 자야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7시간은 잔다고 가정을 하고요. 출근 준비하는 데에도 시간 걸리죠. 출근하고 퇴근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요. 저녁 먹을 시간도 걸릴 것이고, 이래저래 시간을 빼고 나면은 하루에 남는 잉여 시간이 3, 4시간 남거든요. 이것도 사람마다 엄청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럼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는데 사람이라면은 쉬고 싶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연습하러 가야 되는데 연습을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게다가 학원이 일터에서 멀다, 혹은 집에서 학원이 멀다, 그러면은 더 안 가게 됩니다. 수업하는 날에는 어떻게든 가겠죠. 근데 수업이 아닌 날에는 연습을 안 하게 된다. 힘들게 일했으니까 연습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다. 실제로 저도 상경하고 한 3개월 정도는 아예 학원을 못 다녔어요. 적응도 안 됐고 마음도 되게 이상하고, 심지어는 일이 힘드니까 학원 연습을 그냥 안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경의 장단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안 돼, 내가 서울 왜 왔어, 열심히 연습하려고 온 거 아니야? 정신 차려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면 되는데, 신체적으로 힘든 걸 정신력으로 이겨내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긍정과 부정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매일 학원에 갔었는데 부정적인 마음으로 갔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되게 커요. 너무 힘들고 피곤해 죽겠는데 정신력으로 버텨서 가는 거다 보니까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서울에 살려면 이걸 계속 한 주 혹은 한 달, 반년, 1년, 2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피폐해집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요. 그래서 두 번째 단점이 이겁니다. 멘탈이 피폐해진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꿈에 한 발 한 발 다가가면 참 좋을 텐데 결과가 안 좋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전에 긍정과 부정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말고도 1000명, 2000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현실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이런 건데, 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시험에 번번이 떨어지면 멘탈이 남아나기가 쉽지가 않겠죠. 나 진짜 8시간씩 일하고 어떻게든 버텨가면서 학원도 매일 가서 연습하고 그러는데 막 주 2회씩 학원도 다니고 주말도 반납하면서 정말 열심히, 너무 열심히 준비했는데 공채가 나오면 1차에서 떨어진다. 그리고 다음 시험은 6개월 뒤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멘탈이 대충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력이 더 강해지거나 혹은 사람이 갈수록 더 부정적이게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죠. 니체가 했던 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인 코난 오브라이언은 그 말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지만 그 시련이 거의 날 죽일 뻔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단순히 주 40시간을 일하는 게, 아니면은 학원에 연습하러 가는 게, 혹은 돈이 없는 게, 그런 게 힘든 게 아니라 서울에 올라오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우가 되면 참 좋겠는데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말이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다지 1300명 중에 3명가량 빼고는 다 떨어지는 게 현실이고, 여자의 경우에는 2000명 중에 3명가량 빼고는 다 떨어지는 게 현실이죠. 게다가 서울까지 올라왔으니 돌아갈 곳도 없고 부모님한테도 떨어져 있고 친구들도 멀어서 만나기 힘들고, 일 열심히 하고 학원 열심히 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마땅한 보상을 준다든지 혹은 좋은 곳을 구경하러 간다든지 그런 시간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됩니다. 물론 시간과 돈이 많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있다고 해도 이제 1년, 2년씩 하면 슬슬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걸 즐길 멘탈의 여유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걸 먹어도 그게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서울에 올라와서 다른 거 힘든 거는 사실 없었거든요. 뭐 일하는 거는 어떻게든 사람이 적응을 하게 되고, 뭐 일하고 뭐하고 하느라 몸이 힘들더라도 야, 내가 서울 왜 왔어? 열심히 하려고 왔지 하면서 연습을 열심히 하게 돼요. 근데 심리적으로 피폐해지는 건 정말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작년에 많이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힘든 걸 이겨냈느냐 하면은 제가 이 영상에 다 설명을 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지만, 서울에 올라와서 너무 힘든 점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거, 그게 가장 힘들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점과 단점이 너무 강력해서 조금이라도 멘탈이 살짝 흔들리면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어 버리는 게 상경의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경을 하시기 전에 꼭 여러 가지 생각과 준비를 깊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상경을 하신 다음에는 멘탈이 정말 강해지실 거예요. 이전보다 2배, 3배, 4배는 강해질 수 있다고 저는 장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외에도 또 생각나는 상경에 대한 말씀 드릴 게 있다면은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